그래서 혹시 제사의 커피 물결이 혹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5% 정도만 섞어가지고 한번 블렌딩을 해본다면 단맛이 훅 살아나는, 갑자기 커피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 저도 역시나 이제 건강에 대한 커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건강한 커피를 마셨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젊게 보이려고 애는 썼는데 밤에 너무 긴장이 됐는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3시간밖에 못 자고 왔습니다. 조금 더 젊어 보일 수 있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학생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에 한국에 일본에서의 7년의 생활을 마치고 왔으니까 그때 몇 년 전이죠? 24년 전인가요? 네, 그때 30의 나이로 왔습니다, 한국에. 제 나이가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데 그 나이보다는 좀 적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헬시 프레이저의 물결과 대한커피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헬스 프레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게 참 영광입니다. 작년 3월달에 아침 방송 KBS 방송에 이제 정윤아 교수님 그때 뵙게 됐고 또 이승훈 박사님도 그때 뵙게 됐고 계속 교분을 이어오다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차 바리스타이자 커피인으로서 쭉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데 계속 이 씬에서 사라지지 않고 뭔가 이제 플레이어로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이게 빨갛게 안 보이는구나.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디렉팅을 하고 어레인지를 하면서 그 안에 신선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녹여놓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봐도 그때 어떻게 저렇게 신선한 커피를 어필할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스팅하는 장면에서부터 커피 원두를 배달하는 장면에서부터 정말 커피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 오픈 컨설턴트로 굉장히 많은 카페들을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을 기획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1박 2일 같은 데 나가서 김종민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김종민의 이제 꿈도 이루어주고 하루 매출도 달성하게 해드리고 이런 것도 했고요. 지금 여기는 좀 약간 사진이 흐릿하긴 한데 코로나 전에 하와이에서 1년간 농장에서 정말 이 재배도 하고 커피에 대한 거의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하와이에서 생활도 했었습니다. 제 배경은 아버지가 일찍이도 브라질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브라질의 커피 문화도 엿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디테일한 커피도 또 만나게 되었고 7년을 일본에서 있었으니까요. 또 직장 생활도 했었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척박했었던 그 토양 속에서 커피를 지금까지 이제 변화되어지는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커피 에스프레소 협회에서 최초로 그래도 자격증을 딴 한국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옛날에 아주 옛날 방송인데 경제와 놀자에서 이수영 씨가 커피로 막 선물 받은 걸 감정해달라고 그래서 감정해줬던 기억도 나고요. 찰스가 토고에서 무슨 왕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아주 오래된 커피를 제가 2,000원에 감정가를 매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려야 되는 커피인데 왜 2,000원이라고 그때 매겨줬었냐면 커피를 방향제로 한 2,000원어치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가를 매겨준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 책들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비미남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대 스타벅스 앞에서 이제 조그만 커피숍을 시작하게 된 그 이야기도 있었었고 그때는 이제 쓰리박 선생님 다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박이추 선생님만
강릉에서 계시네요. 네, 두 분은 하늘나라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와 함께 떠는 뭐 하트라떼 뭐라는 책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I Love Coffee and Cafe라는 책은 25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커피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만 부 가까이 팔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MBC 통해 가지고 뭐 바리스타 따라잡기 이런 책도 있고요. 제가 양재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분들을 4급, 5급, 6급 공무원분들을 한 7년간 가르쳤는데요. 그분들 가르치면서 공무원 교재를 정말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은 많이 집필했던 것 같습니다. 저 맨 끝에 있는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 좀 역사적인 드립백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립백은 거의 모든 카페들이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품 개발 또 그리고 기획들을 하면서 많이 대기업의 제품도 개발을 하고 많은 커피 제품들을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요 애니 카페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드립백입니다. 사실은 제가 개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저 속에 들어가 있는 부직포는 일본의 옥기사의 부직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온전히 제가 개발했다고는 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드립백입니다. 이게 2008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드립백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트가 됐죠. 던킨의 이제 캡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개발을 참여해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K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마시는데 퀴리그 스타일의 K컵 같은 경우, 네, 저 보면은 미국의 커피빈의 시그니처인데 저거를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맛을 똑같이 구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흑보리와 커피를 블렌딩해서 70대 30은 스트롱, 뭐 50대 50은 마일드 해가지고 개발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굉장히 대체 커피로서 빈리스 커피가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는 고정 드리퍼라고 해서 현재 한 4개 정도 협회에서 시험 때도 쓰고 활용하고 있는 드리퍼로, 그래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리퍼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드리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 그 밑에는 커피용도 되고 티용도 되는 그런 구멍 하나짜리 2개짜리 드리퍼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밑에는 제가 아니고요.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방금 이제 멋진 공연이 있었는데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제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손대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발굴했던 가수입니다. 장가갈 수 있을까가 저에 대한 헌정곡이었었고요. 뭐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뭐 이런 거는 뭐 몇천만 뷰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던 노래이기도 하죠. 지금 장가가가지고 이제 소년이 아니고 아저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레빗하고 결혼해서 뭐 개를 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다 이제는 이제 펫을 위한 음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킨 멍라떼라거나 뭐 여러분들 아마 뭐 멍슈페너 아니면 뭐 멍푸치노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캐러멜 멍끼아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반려견 특화 메뉴도 지금 열심히 개발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펫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사실 반려견들은 뜨거운 커피를 못 마시죠, 음료를 못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카페인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캐럿 파우더 같은 걸로 에스프레소처럼 겔화시켜가지고 이제 우유를 벗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반려견 견주들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라떼아트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모든 바리스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찬 우유를 가지고, 그것도 락토프리 우유를 가지고 이제 라떼아트를 연습을 했죠.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풀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간 연습한 결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밀푀유처럼 막 결이 생기면서 하트가 막 나오는 이런, 그래서 펫 바리스타로서 제가 펫 라떼 아티스트로도 활약까지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반려견 쪽 음료도 준비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페퍼민트 워터, 그래서 진짜 페퍼민트를 좀 우려내긴 합니다. 그래서 페퍼민트 워터라는 것도 또 개발해서 서울 F&B 쪽하고 이야기도 또 진행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조금 길어졌네요. 요번에 카페쇼를 가보니까 정말 거대한 헬시 플레저의 물결이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있더라고요.
한 10년간 제가 카페쇼나 뭐 커피 엑스포나 수많은 그런 어떤 커피 관련된 카페의 그런 어떤 쇼들을 다녀봤어도 요번처럼 거대한 이런 물결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뉴스 검색해 보니까 뭐 제로, 저당, 뭐 어디 어김없이 붙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카페 업계에도 제로 슈가 열풍이라거나, 그리고 또 헬시 프레저 트렌드를 강타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아마 보는 뷰포인트는 달랐을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신기하다. 지금까지 못 느꼈던 이런 거대한 헬시 플레저의 물결이 이번 카페쇼에서 느껴지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4의 커피 물결이 혹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제3의 커피 물결이 이야기되어진 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4의 물결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뭐 이렇게 콜드브루가 제4의 물결이 아닌가 얘기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로보트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측정하면서 이제 카페에서 뭐 이제 커피 음료를 만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메인스트림으로 훅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4의 물결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자칫 혹시 제4의 물결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네, 뭐 제 생각, 아직까지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 시간이 약간 하늘로 이렇게 작은 공을 쏘아올리는 그런 어떤 모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되게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드리면 정말 신선한 원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했거든요. 제가 2000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신선한 원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향커피, 헤이즐넛이란 그 유행가 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헤이즐넛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한 2, 3년 막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커피들이 그나마 원두 커피로 있었고, 90% 이상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이제 폴리페놀계 클로로게산 많이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클로로겐산이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항산화 물질로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젊어 보이는 것도 클로로겐산이 담뿍 들어간 커피를 지금까지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혼자 자뻑이지만 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디카페인의 커피도 야, 이게 혹시 제4의 물결에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J커브를 그리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 선택지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로 슈가 무당 커피 뭐 이런 것들은 와, 이거 되게 재밌다, 한번 좀 주목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을 통해서 신선한 커피를 강조했다면, 아, 여기 정윤호 교수님 계시네요. 뭐 이때도 이제 굉장히 건강에 대한 커피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저기서 막 춤도 추면서 그러기도 하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건강한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25년간 내내. 그래서 이제 저카페인 커피, 디카페인 커피, 뭐 집에서도 카페인 빼는 방법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뭐 생로병사, 이제 정윤호 교수님 생로병사의 비밀 뭐 나가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도 나가가지고 뭐 체질에 맞는 건강한 커피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도 당을 넣긴 했는데 꿀 집어 넣으세요, 설탕 대신, 뭐 이런 얘기를 만물상에서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강한 커피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기업들은 일단은 대체당 커피를 뭔가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제품들을.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탤런트나 배우분들이 모델을 하면서 스테비아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넣기는 넣는데, 조금 제가 이제 갸웃했던 거는 뭐냐면 원두는 하나도 없네, 전부 다 인스턴트네, 그리고 가루를 집어넣는 거네 라는 거였어요. 대체당 커피는 거의 100% 다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스틱커피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심 뭐 이런 스틱커피와 동일한 그런 어떤 프레임 안에서 제품이 개발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스턴트 커피나 스틱커피를 가지고 카페에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바리스타가 인스턴트 커피를 타면서 이걸로 막 메뉴 만들면서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지?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배리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카페 씬에선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뭐 B2B, B2C로 유통은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뭔가 물결을 일으키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Y라는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첫 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올 건데요. 뭔가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보시는 재미가 조금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젤리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향기인 샤인 머스켓 젤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랑말랑한 저는 이제 강의를 이 발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을 보니까 성숙됐네. 그리고 준비가 됐네. 그러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는 원래는 이제 1년 전부터 하게 됐고요. 대체당을 발효 기술로 생두에 접종을 한다면 생두 자체가 그런 어떤 달콤한 맛이 난다면 이건 되겠네. 근데 이건 기술로 어렵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혹시 여기 발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거나 주변에 많은 발효를 커피를 하는 뭐 CM 발효에서부터 EM 발효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은 발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일 유명한 건 뭐 무산소 발효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인사이트를 나눠주셔가지고 야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뭔가 오고 있어라고 하는 이 현장의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체당을 발효 기술로 생두에 접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체당들이 있더라고요. 뭐 수크랄로스도 있고 알룰로스도 있고 뭐 에리스리톨은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에리스리톨 여러 번 제가 계속 보는데도 에리스리톨이 자꾸 헷갈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번에 카페쇼에 가보니까 저 많은 그런 대체당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럽에도 들어가 있고 소스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식재료에도 들어가 있고 초콜릿도 뭐 저런 재료 가지고 만들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저기 갈매기 표시를 했는데 스테비오사이드가 사실은 저렇게 써야 되는데 다 스테비아라고 좀 쓰고 있더라고요. 스테비아라는 식물을 통해서 뽑아낸 대치당을. 그래서 저도 뭔가는 조금은 약간 연구스러운 분위기를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스테비오사이드에 이제 화학식을 저기다가 일단은 한번 넣어봤고요. 스테비아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 가지고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하는 대체당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저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제 저희 스타트업의 이제 CEO가 있는데 토망고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테비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고 이게 열에 굉장히 안정도가 있구나. 그래서 생두 속에 스테비아가 들어가서 접종이 되더라도 로스팅을 하게 됐을 때 얘가 타지 않고 당은 타가지고 시꺼매지거든요. 문제가 생기는데 타지 않고 얘가 그대로 남아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테비아라고 하는 이 대체당을 발효를 통해서 접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두를 스테비아 접종 발효를 통해 가지고 입히고 집어넣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몸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테비아의 특유의 그 양냄새와 쓴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루를 집어넣었을 때의 맛과 이게 생두에 한 몸이 입혀졌을 때의 맛은 정말 민감한 사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비아 생두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 생두를 줘도 되고 로스팅을 해서 스테비아 원두가 되고 그러니까 생두를 유통할 수도 있고 원두를 유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대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이 헬시 플레저의 열풍에 편승이 아니라 뭔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소기업이라거나 개인 카페들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판과 룰을 바꿔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건드려보는 그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대안커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작년에는 지금보다는 기술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맛있다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커피가 탄생하게 된 것 같고 사실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그러는데 바깥에 이렇게 조그만 잔에 여러분 드실 수 있도록 라떼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뭐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린 거 가지고 한 번 더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스윗 아메리카노도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맛을 보셔도 좋은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테키한 요소들이 담뿍 들어가 있어요. 스테비아가 접종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커피는 로부스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디카페인 98%.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90%막 넘게 간당간당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겨우 넘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광동이 98%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고 저희가 이제 보내는 의과학 연구소 같은 데는 97%라고 나왔고 이 97%, 98% 이제 빼는 기술이 이제 된 거죠. 사실은 외국에서 오는 많은 디카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아니면은 마운틴 워터라거나 슈가캔이라거나 CO2 초임계 방식이라거나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뺄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디카페인 커피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뭐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간의 수공업 정도의 단계라서 이 생산량을 늘리려면 플랜트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새 계속 저희가 고민해 보는 게 어디 조금 망한 맥주 브루어리가 없나 보고 다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멋진 그 케그 알루미늄 케그 속에서 그래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 속에 이게 만약 만들어졌을 때는 이 산업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당뇨가 우리나라의 그 중년 그 남성들 특별히 뭐 여성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당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하고요. 뭘 달콤한 거 먹으면서 늘 걱정하면서 먹고 그래서 뭐 길티 프레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죄 짓는 기쁨 이거 먹으면서 이거 당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먹게 되고 그래서 카페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커피뿐만 아니라 뭔가 디저트를 즐기는데도 사실은 당은 늘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커피라도 당을 빼보자. 대한커피가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이 산업군에서 재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용인의 정신병원이 우리나라 제일 큰 정신병원인데 거기에 환우들을 이제 커피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드렸어요. 그래서 히즈빈스 커피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 샵과 MOU를 맺고 거기서 배운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예외 없이 그 정신병원에 있는 환우들, 장애인들은 전부 다 몸집이 등치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이렇게 등치들이 있을까?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일단 절제 능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단 거를 먹으면 끊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이런 굉장히 뭔가 그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대체 당을 통해 가지고 커피가 달콤하지만 제로 칼로리고 제로 무당인 이런 제품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또 하나는 커피는 단맛이 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단맛이 좋은 커피는 생두 자체가 너무 비싸요. 가뜩이나 요새 생두 값이 막 아라비카 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커피를 100%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5% 정도 일반 블렌드에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제가 CBO 치프 블렌딩 오피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섞는 걸 좋아하는데 섞어보니까 커피가 단맛이 너무 좋은 그런 커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커피씬에 계신 분들이 이 스테비아 발효된 원두거나 아니면 생두거나 5% 정도만 섞어가지고 한번 블렌딩을 해본다면 단맛이 훅 살아나는 갑자기 커피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 이거 무슨 스페셜티야? 이런 커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발효 커피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커피 신선도가 몇 배 더 오래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배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게 이게 연구가 사실 필요해요. 근데 전 임상적으로 제가 이제 V그레이더라고 해서 Q그레이더 같은 한국에서의 커핑하는 그런 과정도 제가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근데 미각이 좀 예민한 편인데 이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제가 커핑을 해봐도 얘가
뭔가 먹거리가 있는 동안은 계속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이라거나 아니면 원두의 제품을 만들 때 발효 커피가 좀 섞이면 블렌딩이 되어지면 이 신선도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수출하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유통의 혁명도 일어나네. 그리고 이게 비싸면 사실은 굉장히 씬에서 적용되기 어려운데 밖에 있는 커피는 로부스타인데 로부스타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커피의 맛을 내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효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발효의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 커피를 다 써. 이게 아니라 블렌딩하면서 커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유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커피값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커피값을 안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커피 산업군에서 요모조모 쓸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존 카페에서 커피를 로스팅하고 추출하고 메뉴를 제조하는 이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배리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인스턴트 커피다, 거기다가 가루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배리어가 너무 많지. 가게에서 어떻게 인스턴트 커피를 써? 라는 일단 허들부터 생기는 건데 그 허들을 좀 더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WBC 같은 데서는 상을 주는 기준 가운데 이 산업군에, 커피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상을 많이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커피 산업에 이런 발효의 기술, 특별히 이제 무당 스테비아라거나 이런 그 대체당을 접종시키는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지겠다. 이 씬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까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많은 그런 발효에 관련된 그런 어떤 업체라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면서 많은 것들이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많이 알려지고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알려놔야 이제 이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칠 건데요. 저 마지막에 넥스트 해가지고 빈리스 커피라고 이렇게 살짝 이제 그 힌트를 넣어놨는데, 지금 1년 넘도록 저희가 또 연구하고 있는 게 빈리스. 커피가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 아까 제가 예전에 개발했던 거는 50% 70%가 흙보리가 들어갔었거든요. 이제는 커피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흙보리 외에는 커피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커피 한 톨도 넣지 않고 커피 맛을 내는. 그래서 외국에는 에터모라는 회사가 있어요. CS 나가서 500억 투자도 유치하고 그랬는데 그 만든 제품들이 이렇게 그냥 RTD로 그냥 액상 음료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만든 것들을 이렇게 특급 바리스타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건네주면 이게 무슨 스페셜티 커피냐고 하는 데까지 왔는데, 근데 제 기준에는 한 80%? 85%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연구해서 맛을 이제 올리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 뭐 내년도가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학술 대회 때 초대해 주신다면 그때 빈리스 커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저의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향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맛으로 응용되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발견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이런 맛이 5가지인데요. 커피는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맛에서 신맛과 쓴맛이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정말 커피 업계 만연해 있는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정말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싶어요. 1%는 카페인만 1%인데 전체 추출이 0.2%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BS, MBC, SBS 이거 방송 녹화되고 있는데, 주요 방송사들과 주요 언론사들의 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차를 만들죠. 그냥 만드신다라면 당신은 잘못된 겁니다. 타피오카 전분이나 감자 전분 섞어서 차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뭇가사레를 사용을 합니다. 제발 전에 그냥 못 들었어요 하고 지금 사업하고 계신다라면 이제는 제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